자, 그 나경원이 말이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종전 선언을 중단시켰다. 네. 사실입니까?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부어서 예. 비 좀 그쳐라 좀 그랬더니 딱 그쳤어요. 예. 내가 그쳤다 비를 취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신적 사고라 그러죠. 예. 예, 원시인들이 보통 하는 그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순간 비를 그치게 하신 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전 선언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예. 또 트럼프 정권에서 예. 일기 때. 예. 근데 그걸 방해한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이미. 아, 볼털이지. 볼턴이에요. 볼에 털이 난 볼털. 그렇죠. 예.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트럼프도 욕했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 거고. 근데 나경원이가 자기가 그 당시에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중지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미신적 사고예요. 아. 예, 나경원이 상태가 제가 좀 안 좋다고 했던 게 예. 드럼통 들어갈 때부터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예. 이런 말 하는 거 봐도 역시 나경원은 좀 문제가 있다. 좀 자기 돌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시점이 윤석열한테 너무 많이 맞았을 때 아, 많이 맞았지.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김건희한테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가혹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때 네. 당대표 출마했다가 제가 그때 나경원이 좀 안쓰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불쌍하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자기 남편 김재호 지금 춘천지법장 네. 지법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 둘하고 부부하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이제 만났는데 김건희가 이제 네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다 네. 서울대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과 나경원 부부는 서울 법대 출신이고 자기는 이제 뭐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네, 서울대 그 경영 전문 대학원. 네. 그러니까 그때 나경원이 존나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째려봤다. 예. 네. 야,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네가 어디서 서울대를 오는데 그 이 표정 눈빛으로 알았지. 엘리트주의자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이 김건희가 이제 나경원을 밟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어쨌든 예. 그게 발단이 됐다 해도 어쨌든 나경원을 예. 김건희가 아작을 낸 건 맞단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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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면 당하면 나는 난 나경원이 이제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그렇죠. 큰 소리 치고 네. 뭐 싸우고 적어도 한동훈 안철수처럼 네. 계엄에도 반대하고 뭐 이렇게 나다르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아주 완전히 거기에 순치됐어요. 네, 예. 그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네, 뭐 딱이 맞고 몇 대 뚫어 맞으면 복수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거의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 그렇지. 만신창이로. 예.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합니다. 일종의 공포증이 생겨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숭배하고 막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예. 자기를 합리화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그럼 나경원은 짓밟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을 때 네. 오히려 가해자를 숭배하고 예. 맹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스톡홀름 신드롬도 그런 종의 그렇지, 일종이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때부터 좀 그래서 예. 윤석열을 막 그때부터 우러러보면서 어. 또는 뭐 윤석열만 보면 막 부들부들 떨린다든가. 근데 사실 이 나라 극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강자한테 절대적으로 그냥 그렇죠. 고개 조아리고 허리 숙이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전형적인 극우의 보수의 행태예요 이게. 근데 그구들은 또 강자가 약해지면 금방 뒤통수 치거든요. 예예예. 배신 때린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렇게 나경원처럼 응. 맹목적으로 드럼통 같은 데 들어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하는 짓이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나경원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나경원이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예. 매국 역적질을 한 거예요. 종전선언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전쟁을 끝내는 건데. 예. 근데 그거를 방해했으면 예.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반국가 행위란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걸 뭐 자랑을 합니까? 예. 그리고 나경원이 지금 얼마나 세상을 잘못 읽고 있냐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예. 트럼프가 나경원이가 종전선언을 막았다고 전해지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도 아니죠. 예.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볼턴하고 걔랑 둘이서 같이 한 거였어 그럼? 걘 또 누구냐 이러면서 작사를 내려고 그럴 거예요. 예. 볼턴에 대해서 일을 빠득빠득하는 트럼프 아니에요. 예. 그럼 나경원이가 미움받을 일 있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이야기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층간 소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관악구에서 벌어진 일 보셨죠? 그 이사 간 사람인데 예, 화염 불로. 방사기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네. 그 불을 질렀는데 이게 진짜 사회 문제란 말이죠. 살인도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 좀 크게 났는데 예, 과거부터 계속 층간 소음 때문에 예. 갈등, 다툼, 그다음에 심지어 살인까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나하나 개인 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서구식 관점이고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저는 정말로 비본질적이고 네. 현실을 왜곡하는 접근이라고 보고 네, 결국 핵심은 우리가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90년대 이후에 그렇지. 예. 인간관계가 너무 악화된 것이 기본 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훨씬 더 불관용적이고 예. 적대적이 됐습니다. 예.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사회가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많이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런 풍경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운전을 해봐서 경험이 있는데 네, 접촉 사고가 경미하게 났을 때 네, 내려서 서로 보고 크지 않으면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어디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또 이웃에서 좀 시끄럽게 굴어도 개가 네. 짖어도 예,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싸움거리입니다. 예,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봐주지 않을. 예, 야 너희 집 개 입 막어. 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불관용, 적대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주요한 요구나 욕망이 좌절되면서 분노 지수가 대단히 높아요. 이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사소한 자극이 가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네. 그 기사가 얼마나 모욕을 했겠어요. 주인을 모욕을 예. 해봤자 예. 뭐 그렇게 이제 오해할 만한 발언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주인은 원래부터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모욕을 당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나 있는데 네. 그 인터넷 기사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뭐 했을 수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또 건설하는 분들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노래를 틀었나 봐요. 네. 옛날에. 그래서 음악을 꺼달라고 요구했는데 예. 안 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줄을 끊어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예, 예전에 기사들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인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그거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을 못하고 네. 무차별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쏟아내는 거죠. 사실 층간소음도 저는 그런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윗집은 상대방을 배려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옛날만큼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이제 막 쿵쿵쿵거릴 수도 있고 예.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옛날 같으면 넘어갈 만한 소음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한국 사회가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바라고 인간관계 악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한국이 화목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치가 반듯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가 그리고 돼야죠. 공동체를 위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래야 하는데 이 마귀가 집권하면은 이 사회의 공동체성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들은 가진 자, 네. 이 손에 쥔 자, 그들 편에 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비유하자면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시면 네. 오징어 게임을 시킨 자들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위에서 구경하면서 즐기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좀 내란 세력이죠. 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예. 그들한테 공격의 화살을 돌리지 않죠. 예. 분노의 화살을 그들한테 돌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옆 사람하고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층간 소음도 그런 거예요.
약자끼리 싸우게 만들죠. 만드는 거죠. 약자끼리. 그러니까 분노가 원래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차단하고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치고받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내란 세력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건데 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옆집 아저씨, 뭐 윗집 사람 이런 데 쏟아내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사회인 거죠, 한국 사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약자끼리 싸우고 다투고 끝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 지배자들, 기득권자들은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야지. 연대하고 뭉쳐서 우리한테 대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싸워. 계속 갈등해. 이렇게 말이죠. 약자는 연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소장님과는 다음 주에 아니 이번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귀한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명선거감시단 모금생 방송 4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는 그때 5시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